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쫓고 있는 그 탁월함이 있잖아요. 혹시 그게 사실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속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 탁월함의 진짜 의미를 한번 되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문장이죠. 헛슬 문화는 거짓말을 팔고 있다. 성공하려면 잠도 줄이고 나 자신을 막 극한까지 몰아붙여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요, 어쩌면 이게 다 아주 교묘하게 포장된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그토록 대단하다고 믿고 쫓았던 그 탁월함이 사실은 진짜인 척하는 가짜, 뭐랄까 사칭범 같은 거였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요즘 소셜미디어 보면 이런 성공 체크리스트 엄청 많잖아요. 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47단계짜리 모닝 루틴을 하고 찬물로 샤워를 3번이나 하고 영양제는 9개씩 챙겨 먹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거요. 이게 무슨 성공 공식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게 진짜 탁월함으로 가는 길이 맞을까요? 작가 브래드 스털버그가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진짜인 척하는 정교한 가부키 연극이다. 와,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겉보기엔 엄청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실은 알맹이가 없는 연극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대체 진짜 탁월함이라는 건 뭘까요? 진짜 탁월함은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의 가치관과 딱 맞는 의미 있는 일에 깊이 몰두하는 것. 여기서 핵심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복잡한 규칙 같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그 가치 있는 일에 완전히 빠져드는 그 경험, 바로 그 자체라는 거죠.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비유가 바로 산 오르기 같아요. 여기 문장 좀 보세요. 중요한 건 산 정상에 오르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가이다. 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 자,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을 거예요. 왼쪽 산 정상은 뭘까요? 이건 결과, 그러니까 뭐 트로피나 승진 같은 성취를 말하는 거죠. 물론 짜릿하죠. 근데 그 감정은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오른쪽, 산 비탈은 다릅니다. 이건 바로 과정이에요.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들, 단단해지는 내 모습, 결국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가 하는 문제죠. 이게 바로 사라지지 않는 진짜 배기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걸 알면서도 왜 우린 자꾸 산비탈을 오르는 과정보다는 정상에 오른 그 화려한 모습만 따라하려고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교묘한 현대적인 덫들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덫들이 뭔지 하나하나 같이 파헤쳐 보시죠. 첫 번째 덫은 바로 최적화 문화입니다. 내 램수면 시간부터 칼로리 하나하나까지 모든 걸 숫자로 재고 통제하려는 강박이요. 물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치 못한 일이 딱 터졌을 때 쉽게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인간미 없는 깨지기 쉬운 로봇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골프 선수 JJ 시판의 이야기가 정말 좋은 예시예요. 이 선수가 엄청 중요한 US 오픈 경기 전날 밤에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잔 거예요. 만약에 요즘 유행하는 최적화 기계가 있었다면 회복 점수 빵점, 경기 포기하세요라고 경고등을 띄웠겠죠? 근데 결과가 어땠게요?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날 우승을 해버립니다. 숫자는 포기하라고 했지만 인간의 잠재력은 그 숫자를 가뿐히 뛰어넘은 거죠. 두 번째 덫은 진짜 교묘해요. 이름하여 형편없는 몰입입니다. 우린 보통 몰입하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좋은 몰입이 있죠?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는 것처럼 가치 있는 활동에 푹 빠지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막 뿌듯하고 만족스럽죠. 근데 반대로 형편없는 몰입은 예를 들어 별 의미도 없이 분노에 소셜미디어 스크롤을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 시간은 훌쩍 가 있는데 남는 건 뭐죠? 왠지 모를 찝찝함과 후회뿐이죠. 똑같이 몰입했는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자, 마지막 덫은 이름부터가 좀 섬뜩하죠? 좀비 번아웃입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요.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는 번아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 가슴 뛰는 일을 너무 안 해서 오는 번아웃입니다. 그냥 기계처럼 열정도 없이 의미 없는 일만 반복하다 보면 내 영혼이 먼저 방전돼 버리는 거죠. 몸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죽어버린 상태, 딱 살아있는 좀비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무서운 덫들을 피해서 진짜 탁월함이라는 산을 제대로 오르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 여러분의 등반을 도와줄 3가지 핵심 도구를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과정 중심 사고 방식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 저 멀리 있는 산 정상을 보면서 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둘째, 그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서 딱 오늘 내디딜 한 걸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3번째, 일단 걷기 시작했으면 정상은 잠시 잊으세요. 오로지 내 눈앞에 있는 이 한 걸음에만 모든 걸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넘어지면요? 괜찮아요. 길을 좀 벗어나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그냥 다시 일어나서 길 위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왜 이렇게 과정이 중요할까요? 전설적인 농구 선수 레이 앨런의 이야기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이 선수는 챔피언 우승이 평생의 꿈이었고 그것만 이루면 모든 게 완벽해질 거라고 믿었대요. 그런데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딱 손에 쥔 다음 날 아침, 행복감 대신에 인생에서 가장 방향 감각을 잃은 듯한 아침을 맞았다고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도착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저기만 도착하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환상이죠. 두 번째 도구,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강도보다 꾸준함입니다. 밤새우고 카페인 들이부으면서 만드는 영웅적인 일주일 같은 거요. 그거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영웅적인 커리어는 그런 걸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도 그냥 괜찮은 하루들을 수없이 쌓아 올렸을 때 만들어지는 거죠. 목표는 나 자신을 불태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10점 만점에 한 5에서 7점 정도의 힘으로 지치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8파운드.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대략 3.6kg 정도 되네요. 대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 8파운드가요. 세계 챔피언 파워리프터인 레인 노튼이라는 선수랑 관련이 있어요. 이 선수가 데드리프트 무게를 딱 8파운드, 그러니까 3.6kg 더 늘리려고 무려 10년을 훈련했답니다. 10년의 노력이 고작 그 정도의 발전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더디더라도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내는 인내심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자, 마지막 3번째 도구입니다. 바로 성장의 진짜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성장은요, 절대로 쭉 올라가는 직선이 아니에요. 처음엔 실력이 쑥쑥 느니까 신나죠. 그러다 점점 성장세가 둔해지고 결국엔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정체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포기해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정체기는 실패가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점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요.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탁월함이라는 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기준이나 정복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만의 방식, 나만의 길을 걷는 태도, 즉 삶의 철학 그 자체에 더 가깝습니다. 작가 로버트 퍼시그가 남긴 이 말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산 정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선, 즉 깨달음은 당신이 산을 오르며 이미 가지고 올라간 그것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정상에서 느끼는 그 감동의 깊이는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곳까지 올라왔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산을 오르는 그 과정에 어떤 선을, 어떤 의미와 가치를 담아 올라가고 계신가요?